저번에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PD에서 방송작가 혹은 방송작가에서 PD로 직무 변경하는 게 많이 어렵나요? 앞에 얘기 뭐 깊게 갈 필요 없이 가장 궁금하신 얘기부터 하자면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방송국 쪽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은 PD가 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이런 기술을 배우는 과정들이 있고, 또 작가가 되기 위해서도 작가 나름대로의 그 기술과 스토리 라인을 쌓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방송 쪽은 아직은 좀 아무리 내가 백날천날 공부를 하고 미리 준비를 많이 했었어도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게 너무 싸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편집을 잘하고 내가 아무리 구성 라인을 잘 짜도 현장 경험이 없으면 반쪽짜리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넘나들 수가 없어요. 일단은 우리가 각 직업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기술을 배우는지, 어떤 메커니즘을 돌아가는지부터 좀 저희가 정의를 해놓고, 요 각 두 개의 직업군이 어떤 단계로 승급이 되고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배우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PD 케이스 같은 경우는 크게 이렇게 나뉘어요. 조연출, 평 PD, 팀장.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팀이 구성이 되게 되고요. 조연출 때에는 촬영을 세팅하고 촬영 장비, 조명 이런 것들을 다루는 방법, 이런 기술적인 방법들을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촬영한 데이터들을 백업하고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가 조연출 일이에요. 거기서 조금 연차가 쌓이면은 1차적으로 영상들을 선별하면서 오케이 컷을 다 잘라내는 과정을 하고, 그리고 보통 선배들이 짧은 예고, 뭐 아니면 정말 작은 부분을 할당을 줘요. 그 부분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편집을 해보는 그런 편집 기술을 배우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 단계에서도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이제 아이템을 담당하는 PD가 되고, 촬영장에서 직접 연출도 하고 아이템도 내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이게 이제 내가 연차가 올라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역량, 내가 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팀장이 되면은 프로그램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이 되는 건 거죠. PD의 단계는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보통 작가들은 막내 작가, 서브 작가, 메인 작가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막내 때는 아이템 서치하고 자료조사하고 섭외하고 촬영 세팅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이제 아이템을 담당하는 서브 작가가 되면은 인터뷰하고 섭외하고 아이템을 만드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촬영 현장에서도 촬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뭐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런 스토리를 위주로 이렇게 보게 되고, 또 출연자들을 케어하는 업무를 좀 위주로 하게 되고요. 후반 작업 때는 이제 뭐 나레이션도 쓰고 자막도 쓰고 해서 이제 후반 작업에서 작가가 하는 글 쓰는 업무를 좀 하게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여기도 PD랑 똑같이 내 아이템을 담당하게 되면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메인 작가가 되면은 이 프로그램 전체의 스토리를 보고 아이템을 배분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같이 일하고 있지만 미묘하게 같은 데 다르죠. PD 같은 경우는 촬영을 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들을 먼저 배우고 연차가 쌓여가면서도 그 기술적인 것들을 구현하는 쪽에 관점이 좀 가 있다면은, 작가 같은 경우는 컨텐츠의 스토리를 만드는 데 더 포커스가 중점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같이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듯 다르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건 거예요. 이게 PD랑 작가랑 각각 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내가 같은 현장에 있었더라도 내가 어느 포지션으로 일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현장을 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보는 게 다르면 당연히 주요하게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고 각자 쌓게 되는 기술, 스킬, 경험치도 다르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가로 일을 했었어도 PD로 넘어가겠다고 하면은 내가 쌓아온 경험치는 현실적으로 PD 업무에 그렇게 좀 플러스가 되진 않는 건 거예요. 물론 완벽하게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죠. 어쨌든 방송 현장에서 일을 했고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 그 현장을 봐왔기 때문에 완벽하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PD로 쌓아온 것과 작가로 쌓아온 건 굉장히 미묘하게 다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넘어가야 돼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16년 차 작가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제 나는 좀 PD로 다시 전향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PD로 전향하려고 하면은, 일단 잘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나이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되더라도 그냥 내가 갖고 있던 16년치의 그 경력은 아예 버리고 제로부터 시작한다는 마인드로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나는 조연출로서 PD로서 이 현장을 바라보고 거기서 필요한 이런 뭐 카메라 장비 다루는 뭐 조명 장비 다루는 뭐 데이터 넘기고 뭐 이런 것들을 나는 배운 적이 없으니까, 난 작가로서 그 현장에서 다른 일을 했지. 그렇기 때문에 나 방송 작가로 16년간 일했는데 이거 경력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는 건 거죠. 이게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직무 이동하는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거고. 보통은 한쪽으로 스타트를 끊으면은 그쪽으로 쭉 이게 쇼부로 제가 이게 방송 용어가 자꾸 입에 붙어 가지고 하여튼 한쪽으로 내가 선택을 하면은 그쪽 길로 쭉 가게 되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쪽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일단 그쪽에서 일을 해 보고 만약에 이게 안 맞다고 판단을 하고 내가 반대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쌓았던 경력은 좀 놓을 마음을 갖고 넘어가야 되는 건 거죠.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미디어 업계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의 선택지가 PD 아니면 작가인데 내가 나한테 맞는 게 뭔지 알 수가 없고 가능하다면 난 좀 두 가지 다 경험해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한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컨텐츠 회사에 입사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거예요. 일단 컨텐츠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곰곰한 얘기 찾아봐도 AI 툴을 다룰 수 있으면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되게 많이 뽑더라고요. 보통 이게 뭐 프로듀서라는 이름을 쓰거나 마케터, 뭐 크리에이터 뭐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한 이름을 쓰던데 공고 내용을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은 PD랑 작가 업무가 짬뽕되어 있는 두 가지 업무를 다 할 수 있는 멀티가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게 많더라고요. 그 아이템 발제, 스크립트 작성, 뭐 촬영, AI 툴 이용해서 편집, 물론 업무가 많고 힘들겠지만 그런 컨텐츠 회사 가서 일을 해보면은 아이템을 찾고 섭외를 하고 스크립트를 쓰고 하는 과정은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니까 작가로서의 업무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실질적으로 촬영하고 편집 툴을 이용해서 편집을 하고 최종 영상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또 PD의 역할인 거잖아요. 그거는 양쪽 거를 다 배워볼 수가 있는 건 거죠. 물론 방송하고는 좀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 회사 경력이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국은 방송을 제외한 다른 데의 경험을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경험이 방송에서 그렇게 플러스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생 경험이 없는 무베이스인 상태인 사람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가산점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약간 나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쪽을 다 경험해 보면서 나하고 뭐가 맞아 왔는지를 좀 체크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컨텐츠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뭐 아니면 가볍게 아르바이트로도 괜찮고 모든 걸 경험해 보면서 나하고는 어느 쪽이 더 잘 맞는가? 내가 이런 편집 기계를 다루고 촬영 도구를 다뤄서 뭔가 영상화 시키는 거, 영상을 구현화 시키는 거에 더 관심이 가는지 아니면은 컨텐츠를 구상하고 컨텐츠를 빌드업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더 흥미를 느끼는지 그거를 좀 파악해 보면은 실패란 말도 좀 그렇지만 나하고 잘 맞는 거를 좀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1인 크리에이터가 되는 방법인데 지금 저도 보면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촬영도 제 핸드폰 가지고 진짜 혼자 하고 있고 방송 작가 했던 경력을 살려가지고 아이템을 선정하고 스크립트를 쓰고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면 딱히 이렇게 성과가 나온 건 없지만 어쨌든 영상 컨텐츠를 하나 기획하고 제작해서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거 가지고 혼자 하고 있잖아요. 이게 PD 작가 업무를 다 하고 있는 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까지는 조금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좀 있었어요. 나는 그래도 방송 작가로서 십몇 년을 일을 해서 이렇게 좀 뭐 아이템을 짜고 스크립트 쓰는 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고 그리고 촬영장에서 내가 직접 카메라를 다루거나 뭐 조명을 쳐보진 않았지만 여기서 감독님들이 하는 걸 많이 봤고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가볍게 뛰어들었는데 진짜 호되게 당하고 있거든요. 와, 이거 왜 안 돼? 저 사람은 왜 멘트 왜 저렇게 안 돼? 막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오만했는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같았는가를 이거를 만들면서 정말 뼛속 깊이 정말 반성하면서 한 번 한 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정말 참회하는 마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예전에 같이 일했던 PD님들이 전화하셔가지고 만난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그 PD님들한테 정말 제가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붙어요? 이렇게 붙이면 되지 않아요?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몸소 실감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사죄했거든요. 촬영 현장 몇 번을 가봤겠어요. 최소 몇백 번의 촬영 현장에 가서 다 해봤는데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내 딱 역할, 작가 역할로 주어진 그 경험치만 쌓인 거구나. 감독님들이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피디님들이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리 지켜보고 옆에서 아무리 같이 서포트를 했어도 내가 직접 그 역할에 대해서 해보기 전까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옆에서 보는 거는 실제 그 업무를 함으로써 얻는 경험치와 이해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못 얻는구나, 못 깨닫는구나를 제가 일을 하면서 지금 몸소 깨닫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게 좀 참회가 돼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만약에 좀 컨텐츠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나하고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어쨌든 회사에 들어가서 또 테스트하고 뭐 하는 그 시간들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같이 나이가 되게 중요하고 정해진 그 나이대에 취업 못하면 그 다음에 힘들어지는 이런 각박한 세상에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시간에도 허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한글팔 없으면 메모장도 괜찮아. 메모장 켜놓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 스크립트 쫙 적어가지고 내 핸드폰으로 촬영해서 편집 무료 어플을 쓰든 뭐 편집 프로그램을 쓰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스크립트를 짜고 촬영하고 만드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물을 내보면 이 경험치가 진짜 다르더라고요. 이건 학생 때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다른 일을 하면서도 해볼 수 있는 건 거고, 막 회사 가가지고 경험치를 쌓기에는 또 이제 그만큼의 또 시간과 기회비용이 날아가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좀 가볍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라고 하면은 이 1인 크리에이터로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혹시 알아요? 또 이게 잘 되면은 아예 내 인생이 달라지거나 나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건 거고, 또 막상 해봤는데 나는 컨텐츠 만드는 거가 생각보다 되게 부담스럽구나, 이게 나랑 안 맞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면은 그냥 다른 경로를 빨리 찾을 수도 있는 건 거고. 나 때에는 아직 이런 개인 컨텐츠, 개인 크리에이터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았잖아요. 블로그 정도가 다였으니까. 근데 그때 이런 시장이 좀 형성돼서 내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혼자서 뭐 이것저것 해보고 나를 테스트할 수 있었으면은 좋았겠다. 그랬다면 나는 방송작가라는 직업을 선택했을까?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그래서 또 선택지가 너무 많아지면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뭐가 좋은 거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학생 때 미리 날 테스트 해볼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랬으면 더 나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고 많은 걸 할 수 있었겠다라는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좀 뭔가 나를 이 업계 컨텐츠 업에 던지기 전에 뭘 테스트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은 컨텐츠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1인 크리에이터로 혼자 영상 만들면서 나를 한번 테스트 해보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현실적으로 직무 이동이 자유롭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역시나 결론은 쉽지 않지. 약간 내려놓고 다시 초심자의 마음으로 배울 생각을 해야지라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끝낼까 했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주셨을까? 그냥 이 업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미디어 업계에서 일하고 싶은 지망생인데 궁금하니까 라고 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누군가 한 명이 댓글을 달았으면 그 댓글 뒤에 한 10명, 100명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제 영상을 그렇게 많이 보시진 않지만 그래도 누군가 하나가 글을 써서 질문을 남길 정도면 제법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는 궁금증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거죠. 정확히 이건 똑같은 질문은 아니지만 조금 바꿔가지고 PD가 좋을까요? 작가가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작가를 시작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라디오를 좋아했고, 라디오를 너무 좋아하니까 난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다로 시작을 해가지고 20대 초반에 어떻게 취업이 돼가지고 라디오 작가는 안 됐지만 방송 작가로 취업을 해서 지금까지 쭉 일을 해온 거죠. 단순하게 쭉 밀고 갔고 운이 좋았던 건데, 요즘같이 선택지가 많은 시대였다면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 건 거예요. 옛날에는 방송국에 들어가서 일하는 수밖에 없었지만 요즘에는 방송국이 아니더라도 OTT든 유튜브든 경로가 많기 때문에 더 탐색을 많이 하고 더 나한테 맞는 게 뭔지 폭넓게 알아보고 선택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폭넓고 이 넓은 선택지는 사람을 힘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시고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렵다. 좋은 답변을 해드리고 싶은데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다가 또 드는 생각이, 결국엔 결론이 그건 거예요. 그냥 하세요. 완벽한 선택은 없어요. 그냥 해보셔야지 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으로 이럴 거야 혹은 간접경으로 저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실제 거기로 뛰어들었을 때 느끼는 거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 이게 해보면서 방송작가로 오래 일을 했는데도 촬영하는 거, 조명 치는 거, 아니 하다못해 내가 쓴 스크립트를 말하는 것조차도 야 진짜 어렵구나, 내가 해보니까 알겠다, 진짜 어렵구나, 이거를 이제서야 느끼고 있는데 뭐가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지? 뭐가 나한테 맞는 선택이지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평생 알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선택을 하셔야 된다. 유튜버 중에 그 뉴욕 털개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털개님 영상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최선의 선택, 최적화의 함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선택지가 되게 많고 고민이 되게 많을 때 뭐가 나한테 맞는 선택일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손해를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최적의 선택을 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내가 뭔가 선택했는데 그게 정말 최적의 선택이어가지고 앞으로의 나의 인생을 술술 풀릴 수 있게 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든 이게 내 인생 커리어를 탄탄하게 해주든, 아무튼 이 선택이 나한테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 이 최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행동을 못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저는. 예를 들어서 나한테 갈림길이 두 개가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를 선택을 했어. 그럼 난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하고 했지만, 이게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거든요. 선택을 뭔가 해서 뭔가 했으면 조금 나아. 근데 선택했을 때가 너무 두려우니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아 버려. 그런데 시간은 가. 그게 진짜 제일 최악인 것 같거든요. 어차피 최선은 없다. 그냥 해라. 받아들여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저도 아직은 뭐 인생을 여전히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공감이 진짜 많이 됐는데, 질문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알아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자세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가 더해졌으면 좋겠는 게, 그렇게 선택하고 나면 그게 그냥 최선이라고 믿고 뒤돌아보지 않고 쭉 가는 건 거인 것 같아요. 우리는 최선을 선택하기 위해서 너무 많이 탐색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우리의 잘못은 아니고 사회의 문제예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하나 실수하면, 뭐 하나 삐끗하면, 사회가 정해놓은 그 나이대에 해야 되는 것들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두 번 다시 기회를 안 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밟으려고 하잖아요. 이런 사회에 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고 똑바로 선택하지 않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나는 밀리고 밟히겠구나라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드니까 조심스러워지고 더 이게 고민을 하게 되고 더 주저하게 되는 건 건데, 사실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겠거든요. 저도 이 나이쯤 되면 안정적이고 좀 약간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확신이 있고 이럴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늘 항상 혼란스럽고 걱정되고, 특히나 저는 이제 뭐 사회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루트 그 있잖아요. 뭐 일반적인 막 그런 거 몇 살에 결혼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일단 벗어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한 번의 선택이 나를 진짜 바닥으로 끌어내리지 않을까? 진짜 그나마도 내가 조금 정말 거의 안 갖고 있는 이 조금 갖고 있는 것조차도 한 번 잘못 선택을 내리면 다 사라지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함을 갖고 있긴 한데, 어쩌겠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뭐 인생은 뭐 내 맘처럼 되지 않으니까 어쩌겠어요. 그냥 해야지 뭐. 그래서 탐색하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은데, 그 탐색하고 생각하느라 시간을 너무 많이 허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최선의 선택이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뭘 선택하든 그게 최선이야. 아닌 것 같아도 바꾸면 돼. 바꾼 게 또 최선이야. 최선이라고 그냥 우겨. 두 개가 반대되는 말 같지만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 영상을 그냥 참고만 하시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방송작가 대표가 아니에요. 뭐 방송작가 뭐 Q&A라고 달아놓고 하고 있긴 한데, 심지어 제가 늘 말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더 넓은 해안을 갖고 있고 훌륭한 작가님들이 5천만 명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분들이 바빠서 유튜브를 못 찍을 뿐이야. 근데 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찍으면서 이게 떠들고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 저 작가는 저렇게 대답하는구나. 참고만 해야겠다. 어차피 저거 참고만 하고 나는 내가 내 주관대로 선택할 거니까. PD를 하든 작가를 하든 1인 크리에이터를 하든 뭐 컨텐츠 회사에 들어가든 아니면은 이 업계 말고 다른 데를 가든 괜찮아. 잠깐 해봤다가 그만둬도 돼. 괜찮아. 어떻게든 우리가 뭘 선택하든지 간에 최선의 선택은 없고, 하지만 최선의 선택을 없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든 그건 최선이 될 거야. 내 삶에. 우리 그냥 이렇게 믿고 살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1년 뒤에 제가 뭘 하고 있을지, 1년 뒤에 이 집에 살고 있을지 아닌지도 몰라요. 집주인이 이 집을 매매할 계획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매매자가 이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전 나가야 돼요. 그러면 1년 뒤에 나는 이 집에 없을 수도 있어요. 다시 엄마 집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뭐 그건 뭐 그때가 생각해야지 뭐. 또 그때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 거고. 아무리 고민해본들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인데, 탐색을 적당히 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고 삽시다. 마무리가 안 되네요. 오늘 영상은 추천을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이야기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들어가세요. 안녕.